조원영의 책갈피 제26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갓난아이는 울고 일자리는 없었다 라는 제목으로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김희정 선생이 쓰신 그 느리게 성공하기라는 책에서 저자는 해리포터 시리즈로 최고의 판타지 소설가로 자리 잡은 조앤 롤링의 삶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공상을 좋아하던 소녀는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하거나 슬플 때면 머릿속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곤 했다. 아침 출근길에서 해리포터와 호그와트 학교를 상상해냈고 매일매일 줄거리를 붙여나갔다. 그래서 소설로 만들어졌고 그것은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되었다. 공장 지배인 아버지 그리고 실험실 연구원인 어머니 밑에서 유복하게 어린 시절 자랐지만 성인이 된 다음 험난한 삶이 이어져 많은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험난한 삶도 그녀의 타고난 밝은 성격과 상상력만큼은 빼앗아가질 못했습니다. 그녀는 영국 엑스터 대학 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비서로 취직을 했지만 공상하는 습관 때문에 늘 비서로서는 부적격해서 쫓겨났습니다. 해고된 그녀는 맨체스터의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고 집과 맨체스터를 오가는 기차 안에서 그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녀의 말입니다. 저는 그저 기차 안에서 앉아서요, 초원에서 풀을 뜯는 소 몇 마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해리에 관한 아이디어가 번뜩 솟았습니다. 지금도 설명을 못합니다. 왜 그랬는지요. 하지만 내 눈에 해리와 마법사 학교가 선명하게 보인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이후로 시간이 날 때마다 마법사 소년과 그를 둘러싼 여러 모험에 관한 아이디어를 닥치는 대로 써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불행이 닥쳤습니다. 오랫동안 지병을 앓고 계시던 어머니가 사망했고 어렵게 구한 직장에서도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이란 불치병에 걸렸음에도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녀에게 이 긍정적인 가치관과 사랑을 듬뿍듬뿍 심어주던 어머니의 죽음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죠.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고 포르투갈의 작은 도시에 영어 교사로 취직했습니다. 그때 거기서 TV 방송국 기자와 사랑에 빠졌고 딸을 하나 낳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복은 잠시였고요. 의처증 남편의 폭력을 견딜 수가 없어서 빈털터리로 딸만 데리고 영국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그 영국에서도 참혹한 빈곤의 세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국으로 귀국한 다음의 삶은 더욱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갓난아이는 울고 일자리는 없었다. 아이가 어려서 취직은 어렵고 정부 보조금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고작 한 달에 11만 원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는 난방비도 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더는 나빠질 게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공상에만 머물던 마법 소년 얘기를 구체화할 때라고 말입니다. 두려워하던 실패가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서는 오히려 자유로워질 수가 있었어요. 나는 살아있었고 사랑하는 딸이 있고 낡은 타자기와 아이디어가 있었으니까요.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내가 인생을 새로 세울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되어준 겁니다.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면 두려울 것도 꺼릴 것도 없는 법이니까요.
다시 일어나 나아갈 일만 있다고 믿었습니다. 작업실로 택한 것은 길 모퉁이에 있는 작은 카페 니콜슨이었다고 합니다. 카페 구석에 놓인 유모차에서 잠든 아이가 깨기 전까지 두어 시간 정도 글을 썼습니다. 춥고 좁은 집보다는 이곳이 글쓰기에 좋았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 아이가 잠들 때까지 런던 시내를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아이가 잠든 후에 카페에 들어가서 에스프레소 한 잔, 그리고 물 한 잔을 앞에 두고 썼습니다. 이렇게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 완성됩니다. 이제 출판하려면 에이전시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주소록을 뒤져가면서 2명에게 원고를 보냈습니다. 8만 단어에 이르는 방대한 원고를 복사할 비용이 없어서 구식 타자기로 손수 2번이나 타이핑했다는 에피소드는 유명합니다. 드디어 크리스토퍼 리틀 에이전트에서 독점 계약을 원한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블룸스베리 출판사에서 겨우 $2,000, 우리 돈으로 그 당시에 360만 원, 그걸 받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때가 1996년입니다. 1997년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 출간되자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몇 달 후부터는 문의 전화가 쇄도했죠. 그 어느 누구도 예측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 한 권이 지구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녀의 성공기가 더 회자되는 것은 추위조차 피할 수 없던 셋집에서 정부 보조금으로 아이를 키우던 가난한 이혼녀가 이제 영국 여왕보다 더 큰 부자가 됐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불행하고 불운한 삶에서 해리포터 시리즈로 부와 명예를 쌓은 것에 대해 인생 역전이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녀는 그 힘겨웠던 시절에 대해서 오히려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말합니다. 실업자의 이혼녀이지만 신세를 비관하진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쓰고 있노라면 마음이 저절로 명랑해져서 무일푼인 것도, 그리고 남편과 헤어진 것도 전혀 상관이 없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내가 겪은 시련이 동화의 줄거리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습니다. 해리의 이야기는 단지 나의 어린 시절 상상의 세계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죠. 조앤 롤링의 삶에서 아무리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해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지혜를 배웁니다. 꿈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도 간절히 꾸는 꿈만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테니까요. 그것이 온갖 역경을 견디게 해줄 테니까요. 혹시 지금 이 순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갓난아이는 울고 일자리는 없었던 그 조앤 롤링의 성공기가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원영의 책갈피 263번째 시간. 갓난아이는 울고 일자리는 없었다. 이런 내용으로 조앤 롤링의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